안녕하세요. 바실란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살짝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면서 저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영상 제목을 보고 오셨다시피 오늘 주제는 제가 왜 퇴사를 하게 되었는지, 왜 퇴사를 하고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기로 결심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제 영상은 퇴사를 권장하는 영상이 아니고요. 제가 왜 퇴사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저의 스토리를 조금 풀어나가는 그런 영상이고요.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현재 저는 2019년도를 기준으로 제 나이는 29살이고요. 중견기업의 디자이너로 2년 4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퇴사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사실 3가지는 직장에 관련된 문제이고, 한 가지는 이제 워홀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크게 보면 2가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4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자 합니다. 일단 제 이야기는 저에 대한 이야기고 제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각자 퇴사에 대한 것들은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워홀을 결심을 하게 돼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여행을 다니는 건 좋아했지만 워홀은 들어봤지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4학년 졸업과 동시에 운이 좋게 회사에 취직을 하게 돼서 그 회사에서 2년 4개월 동안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대학교 졸업을 하고 정말 정신없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취직을 하고 1년 반 정도는 정말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정말 정신없이 일하고 뭔가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처리를 더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될까? 하는 것들 때문에 전혀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1년 반 정도 회사를 다니고 이제 저도 조금 회사가 슬슬 회사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제 업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잡혀 있을 때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뭔가 되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그런 일상을, 그런 회사 생활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여행 다니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어디 나가고 뭔가 새로운 걸 경험하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보자 라는 게 제 삶의 모토예요.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대학생 때부터 좀 자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에 쪄들어 있고 무료할 때쯤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결심하게 되고, 또 워킹홀리데이를 하면 지금 한국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워킹홀리데이 때문에 퇴사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갑작스럽게 생각이 들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는 6개월 전부터, 퇴사하기 6개월 전부터 워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6개월 동안 생각을 해보고 그래도 정말 가고 싶다면 퇴사를 결심하고 워홀을 가야겠다. 워킹홀리데이는 알다시피 만 30세까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29인 저에게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시간이었고, 지금이 아니면은 나중엔 더더군다나 갈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차근차근 생각을 하고 차근차근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정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회사가 싫었어요. 그래서 워킹홀리데이를 그렇게 점점 구체화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플랜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실 회사가 집에서 1시간 반, 1시간 반, 한 3시간 정도, 왕복 3시간 정도 걸리는 거인데, 그 출퇴근길에 핸드폰에 영어 스피킹, 영어 지문 같은 거를 다운받아가지고 매번 들으면서 워킹홀리데이 갔을 때 쓸 영어를, 할 수 있는 영어를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워킹홀리데이를 가려면 일단 금전적인 부분이 수반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쯤 돈이 모일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기 시작하니까 딱 그만둬야 할 시기가 어느 정도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연도 3월 말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회사에서 제가 더 이상의 발전이 없을 것만 같았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굉장히 무료하게 느껴졌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느껴졌고, 디자인 일보다 어느 순간 디자인 외적인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되었고,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주변을 둘러봤을 때 여기 회사에 오래 다니신 분들의 모습과 제가 생각하는 그 미래가 굉장히 상반됐고, 그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회사를 다니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절대 그분들을 비하하는 말은 아니고, 제가 생각했던 그 경력직의 모습과는 좀 다른 그런 무기력한 모습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현타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계속 다녔을 때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것만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퇴사하는 데에 한 몫을 차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세 번째 이유와 네 번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연관이 가장 깊은 내용인데요. 저는 살면서 점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회사 생활을 하니까 특히나 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라는 그 물음표를 굉장히 제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뭘 좋아하지? 저는 사실 나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 편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사소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행복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명확하게 저에게 성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일을 하면서 점점 불분명해지고 그냥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게 올바르지 않은 길인 거를 직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나를 잃어가는 것 같았고, 그래서 저에 대한 재정립을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행복하지?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나에게 적성에 맞을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워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나라는 사람을 재정립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워킹홀리데이라는 그런 새로운 환경에 나를 놓이게 되면 내가 몰랐던 나를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또 나와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이유로 또 워킹홀리데이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저는 이 네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가장 얘기를 해주고 싶은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뭐냐면 저는 앞으로의 저희의 삶은 지금처럼 무언가 한 가지 일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저는 제가 디자인을 하고 있지만 이 디자인 일로 10년 이상은 일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그리고 자주 하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시대가 많이 변하게 될 거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고, 한 가지 직업이 아닌 여러 가지 직업을 제가 살면서 갖게 될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직업 말고 다른 나만의 강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 번째 이유와 같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저는 앞으로는 스페셜리스트보다 제너럴리스트가 더 각광을 받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페셜리스트라 함은 한 직종, 한 직장에서 되게 오랜 경험과 오랜 노하우를 쌓아서 되게 전문가, 스페셜, 말 그대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걸 스페셜리스트라고 하잖아요. 그거에 반면에서 제너럴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다양성을 추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양한 걸 할 줄 알고 다양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제너럴리스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는 앞으로는 미래의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가 좀 더 각광을 받는 시대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디자인만 할 줄 아는 것보다는 좀 더 나아가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띠고 할 줄 알게 되면 내가 디자인을 막상 안 하게 되었을 때 다른 일에 고민 없이 쉽게 뛰어들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들을 잘하는지 이미 저는 이렇게 파악이 끝난 상태일 테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직업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고, 또 쉽게 내 적성이 뭔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적응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정말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 플러스 저만의 something,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만의 무언가란 무엇이냐? 나만의 강점,
자기만의 어떤 체계가 갇혀 있고 자기만의 뭔가 가치관이 성립돼 있고 자기만의 어떤 경험들이 쌓여 있으면 저는 앞으로 그런 자기만의 무언가의 썸띵이 있다면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을 찾으러 갈 때도 좀 더 수월하고 뭔가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기가 무엇인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자기 자신이 어떤 걸 할 때 행복한지를 알고 자기가 어떤 거에 대한 적성이 있고 또 거기에 더해져서 나만의 무언가, 그 썸띵을 알게 된다면 저는 정말 앞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자 자기만의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야기가 주절주절 길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영상이 절대 퇴사를 권장하는 영상은 아님을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퇴사를 할 때는 정말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저처럼 오랜 시간, 오랜 기간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퇴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거기에 더불어서 뭔가 퇴사를 하고 난 후에 플랜까지 정확하게 세워져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내가 다니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고 정말 못 견디겠을 때는 나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퇴사를 하게 된 이유에 관한 영상이었고요.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과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